소액대출에 대해서도 10명 중에 3명이 연체를 한답니다. 소액대출의 이자가 몇 천만 원 밖에 안 되는데도 그거조차도 연체한다라고 하니 그냥 할 말이 없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액대출로 100만원 이하를 빌려주는 건 사실상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못 갚는 사람들에게 그냥 이 현금을 그냥 이렇게 준 거하고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한 주체들이 이 소액대출을 못 갚는 사람들이 나올 거라는 걸 모르고 대출해 준 것 같지는 않고요. 그저 이제 궁지에 내몰려서 카드론도 안 되고 뭐 여러 대출도 다 맡긴 사람들에게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느낌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궁지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건데요. 그들은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게 될까요? 채무불이행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죠. 채무불이행자, 신용불량자가 되면요, 자기 이름으로 카드 사용 못하고 통장 사용 못하고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막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적인 직장에도 취업을 못하고요. 취업을 해본들 통장이 압류돼서 계속 이제 월급이 차압되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결국 현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가족의 명의로 된 현금카드 사용하든지 교통카드 사용하든지, 그리고 다른 사람 명의의 핸드폰으로 이제 사용하며 사는 이제 그런 삶이 되는 거죠. 되게 우울하고 되게 귀찮은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우려스럽기도 하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많이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삶을 좀 안전하게 좀 살아가야 될 텐데, 안전하게 무난하게 사는 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염려하고 더 우려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삶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죠. 요새는 쿠팡 물류센터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일을 얻는 게 경쟁이라고 얘기할 정도라고 하니 참 믿기 어렵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그리고 뭐 배달의 민족 배달일 하고 그러면 거의 밑바닥까지 온 거라고요. 근데 요새는 배달일조차도 외국인들이 뛰어들어서 경쟁을 하고 있어서 옛날만큼 이 돈벌이도 잘 안 된다고 합니다. 배달 건수는 줄었고 배달하겠다고 뛰어드는 사람들은 많고 경쟁이 더 치열해져서 예전만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몇만원 몇십만원 없어서 허덕이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예, 그 정도로 추락했다라고 하면 집에 있는 뭐든 다 팔려고 했을 것이고, 나중에는 뭐 커피숍이나 뭐 이런데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훔쳐가겠죠. 훔쳐가서 전당포 같은 데다가 아니면 당근에다가 팔고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런 이들을 그러면 경찰들이 잡아서 깜빵에 쳐놓고 할 수 있겠냐? 그것도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 그러는 좀도둑들이 너무 많아지면 아예 이 잡아들이고 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죠. 참 이제 더 이제 막막해지고 답답해지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어떻게 살 수 있는 걸까? 라는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안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좀 이제 조심하며 살아야 되고 좀 잘 좀 챙겨가며 살아가야 될 텐데요. 산다라는 게 참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참 안전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별일 살아가야 되고 남들처럼 보통의 삶을 살아가면 좋을 텐데, 보통의 사람들의 삶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산층의 삶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중상층의 삶이죠. 되게 가지지 못하는, 갖기 어려운 이 높은 수준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중산층이라고 착각하면서 삽니다. 실제로는 되게 상층의 삶을 이제 당연하다는 듯이 여기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생각하고 잘 추스리고 좀 심사숙고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안전하게 잘 궁리하고 또
마음도 좀 더 굳게 먹고 움직여 가야겠죠. 그런 좀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소액 대출도 못 갚아서 허덕인다라고 하면 그의 삶은 정말 바닥에 놓여 있는 건데,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줄 길은 없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분명 모르긴 몰라도 대출이 너무 많아서 연체가 돼서 더 이상 이제 제2금융권, 제3금융권 대출도 어려울 거의 사채 수준의 이제 대출만 가능할 겁니다. 결국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삶을 다시 재기할 수는 있을까? 과연 가능한 얘기일까? 라는 우려, 걱정, 염려들이 들죠. 우리는 더욱더 심사숙고하고 살아야 되고 좀 더 신중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좀 굳게 먹고 좀 현실을 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도 언제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두말할 것 없는 사실이고요. 참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구나, 참 막막하구나, 어렵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결국 어느 누가 되었건 간에 이 경제적인 부분을 그냥 자포자기하고 놔버리고 도박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 유흥에 취해가지고 살면 인생은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거의 저 하층민으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나이 들면요, 1인 가구로 되게 우울하게 불행하게 사는 것이 거의 이야기되어 있다시피 하고, 이런 답답한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또 그런 것들을 피하며 살 수 있을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간다라는 게, 산다라는 게 절대로 그냥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아주 멋있고 아주 대단하고 아주 럭셔리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빡빡하고 힘들고 좀 더 난감할 수도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지내야 됩니다. 산다라는 걸 좀 냉정하게 따져보고 지내가야 되겠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살아가는 현실을 우리는 잘 좀 궁리하고 잘 좀 따져봐야 되겠죠. 무리하게 빚을 지고 빚이 1억 5천이나 1억 8천이나 별 차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면, 그러면 인생이 삶이 더 이제 아래로 추락하게 된다라는 걸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걸 무섭게 생각하고 좀 더 힘내서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살 각오를 해야, 그래야 우리네 삶이 안전하게 지속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이나 안전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소액 대출도 이자도 못 내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건 무조건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